네, 정신 쇼핑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을 모시고 함께 하는데요. 남충희 바른미래당 중구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충입니다. 네, 권리당원 김동석 박사님. 반갑습니다. 권리당원이라니? 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네, 현재식이 그렇습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 대변인 우리 박희주 대변인. 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주입니다. 시당 수석 대변인.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뭐 휴가 일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이 시기에 예. 세 분은 대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때가 때인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 네. 언제든지 팡팡 뉴스의 길을 팡팡 심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좀 전에 바로 뛰어왔잖아요. 글쎄요, 저는 뭐 어디 지리산 가신 줄 알았어요. 드론 타고 내려왔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희가 꽉 차고 좋습니다. 오늘 뭐 남충희 위원장님, 예, 저는 뭐 처음 뵙는데요. 아까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런 얘기 또 처음. 무슨 말씀하시는지 걱정되네. 약간을 깔아놓습니다. 글쎄 아니 뭐 그뿐 아니라 정말 경력이 너무 화려하시고. 네. 이거 봐. 예, 예. 이거 봐. 꽃중년 예. 또 포함되고. 뭐 스탠퍼드대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이잖아요. 예, 뭐 한 6위쯤 되나요? 나 미치겠네.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도 제가 들어갈 때는 뭐 예. 그 6위쯤 했는데 네. 지금은 세계 1위죠. 아, 세계 1위입니까? 왜 미치게 만드십니까 이 날도는데. 예, 하버드는 그럼 뭐가 되죠? 아무튼. 예. 아니 창업한 사람들 따져봐요. 네. 미국 그 지금 현재 매출의 몇 프로를 차지하나 스탠프 출신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신지 이제 경기도 네. 우리 뭐 부지사도 역임하시고 SK텔레콤 사장까지 뭐 여러 굉장히 스펙이 탄탄하세요. 그렇죠? 부산 예, 맞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대전에서도 카이스트 겸임 교수도 예. 2018년까지 이렇게 하셨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현재는 그럼 뭐 하시나요? 한밭대학교 교육교사로 있습니다. 아, 학생들 예. 가르치고 우리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한밭대요. 예. 국립 한밭대. 예. 예. 이런 분이 지역에 있다라는 거는 뭐 지역에 굉장히 좋은 또 행운이 아닌가 싶은데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자꾸 그렇게. 아니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하길래요. 왜냐하면 지금 왜 대전에 오셨냐? 예, 경기도, 부산, 뭐 많은 지역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왜 대전에 이렇게 털을 잡고? 아니 뭐 예. 우리 지역에서 예. 또 이렇게 우리 남 위원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예.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 예. 지역의 자산이죠. 우리 대전시의 자산이고 네, 그 저는 뭐 종교를 떠나서 뭐 부흥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부흥 목사님. 예, 그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개척교회라든가 좀 이렇게 그런 예. 게 있으면 전국을 다니면서 그 기독교의 그 교인들이라고 할까요? 막 부흥시키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 우리 또 혹시 남충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대전에 오셔서 그런 또 부흥을 하려고 꿈꾸고 계시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저 남충 위원장님 본인도 유명하시지만은 예, 부인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도 사실 예. 유명하십니다. 예. 내가 꽉 잡고 살고 있어요. 예. 마누라는. 그 대전에 온다니까 찬성하시던가요? 마누라라고 사모님 아, 이거 뭐 사모님 내가 꽉 붙잡고 살고 있다. 장관님. 예, 어떠세요? 대전에 사니까 좋으시대요? 예, 원래 고향이니까 예, 고향에 뭐 공헌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죠. 예, 예, 제가 근데 결정적으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꿈이 왜 생겼냐면 중국에 한 있을 때예요. 한 2년 동안. 그때 북경에 가면 중관춘이라는 데가 있는데 북경에 와 거기 가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제가 옛날 그 실리콘밸리 한 10년 살았는데 예, 그때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기술 창업하는 그 청년들이 그냥 새까맣게 그냥 날밤 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년에 16,000개의 첨단 기술 창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리바바 같은 심청 가면 이건 더 심해. 예, 그러니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쿠야 이제 우리 후손들은 중국 사람 발 마사지하고 살겠네 생각 들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대전에서 뭐 구글, 알리바바,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첨단 기업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대전이 살고 네. 대전이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 그 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 어떤 지역을 위한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계시잖아요, 현재도. 근데 뭐 이루시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 예. 위원장님 뜻이 이제 그렇고 고향 예. 사랑에 대한 뜻이 뭐 의지가 좀 분명하신데요. 굳이 왜 대전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꿈을 좀 이루시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전에 정무부 시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예. 또 뭐 또 CEO, 기업 CEO도 좀 하시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대전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법도 있는데 굳이 왜 대전 시장을 통해서 꿈을 아니 나 이루시는지. 하고 있어요. 저 카이스트에서 네. 그 창업 대학원생들 그 창업 관련 그 교육을 한 10년 동안 했다고요. 네네. 나 공헌 많이 했는데. 아마 그 우리 박 대변인님은 지난번 선거에서 네. 그 박성효 시장 캠프에서 좀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단위로 안 시켜주셔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위와 이왕 뭐 표를 갉아먹었다. 이왕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우리 이제 남충이 이제 시장 후보 캠프에 이제 반대 쪽에 있었죠, 한쪽에. 예, 원수가 지금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캠프에서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후반에 뭐 아시다시피 선거가 이제 뭐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각 캠프에서 이대로 가다가 다 공멸하는 거 아니라는 이제 위기의식이 있어서 예. 단일화기가 서서히 나오다가 네. 깊숙이 논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 결국 무산이 좀 됐습니다. 예. 근데 예. 우리 이제 박성효 후보 캠프 쪽에서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우리 남충희 시장님 캠프 쪽에서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다가 막판에 조금 좀 내부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좀 발을 좀 빼는 듯한 게 있어서 만약에 그 단일화가 만약에 됐다면은 그게 누가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일화가 됐으면은 결과는 저는 좀 충분히 좀 달라질 수도 있지 바뀔 수도 않았느냐. 있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때 예. 단일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예. 무척 좀 아쉽게 좀 생각하는데 네,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첫째, 예. 네, 이제 다 용서해 줄게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단일화 됐어도 그 평화 무드에 안 됐어요. 예. 그 세 번째는 단일화 그 지금 제안한 이쪽 제안이 당신 무조건 물러나라.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나도 공당의 후보였어요. 그렇다니까 제가 카운터 제안한 것은 그러면 토론회 하자. 뭐 1박 2일이도 좋고 네. 뭐 하루 종일이라도 그 토론회 하자.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네. 뭐 기자들이나 언론 앞에서 토론회하고 너 당원 불러오고 나도 당원 불러오고 토론회에서 거기서 투표로 결정하자. 이게 누가 더 시장 후보로 야당 시장 후보로 더 적합한지 그래서 심판받자.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무조건 뭐 현재 지지율이 높은 사람한테 무조건 양보해라. 네. 그럼 공당의 후보로서 받아줄 수 역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데 다 용서해 준다니까. 예, 이게 딜이 아니었군요. 예. 우리 민주당은 좋았겠어요?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뭐 관심 바뀌었고 예. 이거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이거. 알아서 하시는 문제였고 예.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하는데 시대적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 그 한반도의 평화가 와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뭐 이렇게 수구적인 생각과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단일화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당선됐잖아요. 예, 예, 이건 내가 좋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예. 너무 자, 어찌됐든 못한 표현입니다. 지난번 그 시장 선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어봤는데요. 어찌됐든 시장이라는 그런 어떤 위치 또는 그 상황을 통해서 대전시 발전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현재도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렇죠. 지금 예. 난 이 대전의 시대 정신, 예, 지금 이 시기에 대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 난 그거를 뭐 첫째, 둘째, 셋째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첫째는 첨단 기술 육성에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지 미래 먹거리 만들지 못하면 대전 지금 계속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뭐 근거 안 돼도 알지 않습니까? 다. 예. 시민들도 알아요 지금. 그게 당장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라. 장사 잘 되게 해라. 아니, 경제로는 마차가 가야, 말이 가야 장사 잘 되는 마차가 따라올 수가 있지, 그죠? 네. 그 경제가 어떻게 잘 되냐? 공짜는 없어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죠, 새로. 네. 제가 부산에 가서도 경제를 했었는데, 옛날에. 예를 들면, 누구나 다 그래. 산업 어떻게 만듭니까? 아니, 부산선 관광산업 새로 만들었어요. 그죠? 전시 컨벤션 업 새로 만들고, 그때 맨땅에서. 지금 세계 9위입니다. 왜 산업을 만들어야죠? 그 생각을 왜 못합니까? 그거 안 하면 지금 대전 미래는 없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 강소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지난번. 예. 그게 이 시대 대전시장이 해야 될 핵심이라고 난 봐요. 갈등 조정? 네. 그건 행정의 일부로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시스템에서 하면 되죠, 뭐. 예, 기본적인 맞습니다. 얘기예요. 예.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금 이제 허태정 시장이 지난 이제 지방선거에 네. 제1공약이 이제 4차 산업 특별시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도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추진하는데 아직 밑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지조차도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이게 뭐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겠다라고 할 뿐이지 이제 앞으로 나오는 3년 기간 동안에 그걸 어떻게 할지가 전혀 좀 오리무중이거든요. 우리 저 남충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우리 지금 대전 시내 좀 대전시의 좀 경제적인 위기라고 좀 진단을 좀 하시는데요. 허태준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주요 특히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이건 안목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고 가치 기준의 문제예요. 네. 내가 시장으로서 추구해야 될 제1의 가치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미래 먹거리 만드는 것. 그죠? 네. 그게 첫 번째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 어떨까. 이거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해요. 이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지금 빈술에만 뭐 들쑥하죠. 그 기본 뭐 밑그림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이라는 게 없고, 해놓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스마트시티 그거 떨어졌어요, 국비. 네네. 괜찮은 거. 예. 인천시에 뺏겼습니다. 그게 됐으면은 한 120억 국비가 여기 투자가 대전에 들어오는 건데, 그거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그 왜 저 자유구역 지정하는 거. 네. 충북도 됐어요. 전국 8개 지역이 그걸 승인받았는데, 대전은 떨어졌어요. 인근 저 세정에서 됐죠. 세종도 됐죠. 네. 대전이 떨어졌어요. 아니, 과학기술 자원을 이 세상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대전이 네. 그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지냐고요? 예, 정부 기능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뭐 예. 장학금을 왜 못 받았습니까? 공부 못하니까 장학금 안 준 거예요. 예. 그죠? 공부 잘해봐야 그럼 장학금 주지. 이번에 그래서 정무부 시장 새로 오셨잖아요. 네, 예. 예. 온다고 그러죠. 3시에 발표했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여기 오기 전에 예. 뭐 시장님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김재혁이라고 김재혁. 지역에서는 잘 알려지는 않은 분인데요. 네. 우리나라 최고 이제 정보기관 이제 국가정보원 줄여서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죠. 네네. 국정원의 대전 지부장도 하시고 네. 뭐 지역 연구도 지금 있습니다. 보문고등학교 또 충남대학교를 나와서 지역 연구도 있다고 하고 앞서 이제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경제 분야에 좀 전문가가 좀 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예. 그분도 좀 경제 넓게 보면 경제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는 분은 아닌데 국정원이 뭐 경제단체는 네, 아니잖아요. 경제단장을 하시고 또 예. 경제 분야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예, 국정원에서 그게 과연- 경제를 했다고요? 네, 경제단장을 뭐 했다고 국정원에도 그러는데 경제 파트가 있군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뭐 오늘 선명이 됐지만은 예. 대전이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라는 그 실타래를 좀 푸는데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정보 전문가, 정보 수장의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경제 정보. 예, 경제 정보의 정보 전문가라고 할 수 전문가. 있지만은 예, 예, 예. 우리 지금 뭐 일본 간하고 지금 뭐 경제 문제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고 시장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적임자인지 저는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합니다. 남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난 경제 아는 사람이니까 예. 난 찬성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행정 공무원 마인드가 아니라 좀 경영 마인드로 무장된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오건 간에 예.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저는 시장이 이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소위 경제부 시장에게 부여할 정확한 업무와 달성 목표를 선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해봐라 그래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졌느냐, 그게 사람 선임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시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시장의 어떤 적극적인 뒷받침 없이는 일 못해요. 그러고 임기를 좀 넉넉히 줘야지. 네네. 여태 역대 대전의 정무부 시장 임기가 18명 있었거든요. 18명. 예. 평균 임기가 1년 3개월 했어요. 반올림해서. 아, 1년 3개월. 다른 1년 지역보다 3개월. 굉장히 적죠? 아이고, 이건 좀 예. 특이하죠. 아, 그렇습니까? 아주 특이합니다. 그 1년 3개월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네. 좋아. 단기적 가시적 실적보다 이 대전의 경제 구조를 혁신하는 새로운 산업 만들고 뭐 그런 게 금방 가시적인 실적 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 해라. 임기 뭐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 이 정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네. 시장의 철학과 안목, 가치관,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리더가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해서 전문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 저 김 박사님 예. 보시기에 하신 말씀이 인선이 많을 텐데. 인선이 잘 된 겁니까? 네, 뭐 예. 아직 일을 하는 걸 못 봤으니까 예. 잘 됐다 못됐다. 정보력이 있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속단하기는 예. 속마음을 네, 얘기하세요. 아주 좀 이르고요. 예, 예. 좀 전에 우리 남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자의 리더의 그 철학, 가치, 그다음에 우선순위, 대전 시정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를 공유를 해서 그 시장의 업무를 일정 부분 정무부 시장이 이윤을 받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걸 과연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고, 둘째는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이고 또 정부 기관 중에서 최고의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상황이나 흐름에 대해서 정보력이나 정보 분석은 있을지언정 네.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전시의 현재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잘 디자인해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척도,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역 연구가 있는 분이고 네. 또 경제 정보를 관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일을 더 시켜보고 네네. 그런 걸 보고 지금 평가하고 어느 있습니다. 당의 책임당원이세요? 권리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번 말씀하시네. 허태정 시장님 인선 발표를 보고 예. 경제면 경제, 뭐 그다음에 소통이면 소통, 이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충족을 못한 어정쩡한 인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경제가 이제 뭐 보좌를 정무부 시장을 통해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예견된 대로 뭐 관료 중에서 아니면 우리 저 남충 위원장님처럼 예. 내부에서 좋은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CEO를 좀 데려온다든지 해서 분명하게 대전시의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 의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대전의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회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언론, 뭐 시민단체, 뭐 이런 소통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쪽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이제 분명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네. 인사를 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네. 역대 이 대전의 정무부시장이 5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네. 첫째, 선거형, 선거형. 선거 보은형. 보훈. 번째는 예, 그렇죠. 보훈형. 중앙당 납정명. 중앙당의 실세 정치인한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네. 세 번째는 시장의 개인 집사형이 있었습니다. 개인 집사형. 개인 일 때문에. 네. 넷째는 공무원 안배형. 이건 옛날 초창기 민선 시대 초창기에 있었죠. 네. 5번째가 이제 전문가형인데, 예.
그 전문가형을 데리고 온 것 같다. 이제 탈피를 했구나. 아 이전에는 뭐 집사형이나 보훈형이었는데 다죠. 다. 근데 이번에는 전문가형. 선거형, 선거형, 중앙당 네. 납정형, 예. 개인 집사형, 공무원 안병이 다였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전문형 뭐 이건 바람직하다. 이제 탈피를 했구나.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공무원 마인드 갖고는 참 힘들 텐데 경영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혁신 마인드, 목표 지향 마인드, 또 고객 지향 마인드, 또 시간 스피드 경영 마인드, 네. 혁신 마인드 이런 경영 마인드까지 좀 갖고 있을까? 이번에 그 김재혁 정무부 시장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거의 뭐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분야에 약간 경험도 있다. 근데 이제 경제가 아니라 경제 정보 분야 이렇게 좀 정의를. 어찌 됐든 이제 뭐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발표가 났기 때문에. 자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일본하고의 경제 전쟁이 이게 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또 무엇보다 이제 확산되니까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 남 위원장님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끝날 것 같아요? 우선 예. 그 점에 대해서는요.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요. 일본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화이트리스트 지금 배제했지 않습니까? 예. 가기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거저것 따지면 한 28일 후 지금 8월 말에 이를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건인데 네. 그 시행령 그 시행 자체를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니냐. 아 시행에서는 20%. 네, 20%.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이 이 상태에서 그냥 동결하자. 그러니까 한국은 미쓰비시 뭐 그런 거 주식 압류하는 거 한국에 네. 그 동결하고 화이트리스트 이거 저 시행령 하는 거 시행하는 거 동결하고 좀 대화의 기간 갖자. 예. 미국이 공동 동맹국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미국의 그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뭐 시행령까지 나왔으니까 네. 일본 입장에서 아베 입장에서 한국한테 본때 보여줬다. 예. 그러고 미국 입장 뭐 좀 해가지고 이걸 이제 연기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한 20%고요. 미국을 통해서 서로 좀 명분을 쌓아서 미국이 이미 그렇게 네. 좀 제안을 했으니까. 확률을 20% 보시는군요. 예. 그럼 나머지 80%는 예. 아베가 그래도 자기 정치 목적상 네. 우파를 결집시켜야 되니까 할 거다. 예. 아니, 선거 끝났는데 또 필요한가요? 아니 지금 개헌 문제도 있고 예. 전쟁하는 나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파 결집 절대 필요하죠. 그러니 하게 될 것이다. 80%. 80%.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는 이제 피를 흘리는 거죠. 많은 기업인들, 제가 이렇게 사장들 전화 통화를 해보면은 진짜 노심초사입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파장이 오냐면요. 우리 생산, 수출 대폭 줄 겁니다. 그게 현실화되면은.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것도 지금 문제 생기죠. 네. 조그만 거 안 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 봅시다. 우리 지금 K뷰티에서 화장품 막 수출하고 막 그래요. 대단해요. 근데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의 한 30%가 일본에서 와요. 네. 소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요. 우리 여러분 이 선텐 로션 바르지 않습니까? 네네. 선텐 로션 조그만 아주 미세한 알맹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비용은 이렇게 반사되고 그래서 그럼 100% 일본산이에요. 그 기술 네. 못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소재 의존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 대일 무역 지금 저희가 5% 나오더라고요. 전체 대한민국이 전체 무역 관련돼 가지고 대일 무역이 5% 정도다. 예, 현재 중국이 26%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대일 무역에서. 그리고 일본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만 피를 흘릴까요? 물론 예. 일본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요. 이제 두고 보면은 예, 예.
거기는 수출 규제지만 일본 업체들이 수출을 못 하니까. 글쎄요. 예.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본 어떤 업체는 뭐 외국으로 본사를 옮기겠다, 뭐 한국으로 오겠다는 뭐 그런 설까지 있는데. 네. 그것도 피해를 보죠. 일본도 피해를 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피해가 더 크죠, 당연히. 계속되면은 세계 경제에도 피해가 와요. 네네. 스마트폰 가격이 전부 올라간다고요. 심지어는. 그죠? 예.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그런 데서 이 삼성, SK 거기 반도체를 공급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또.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네트워크로 결성돼 있잖아요. 네. 이게 자유무역 그 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에 저해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가 몸살 앓게 된다고요. 그 원인 제공자가 일본이라는 걸 이제 전 세계, 특히 이제 동남아 쪽 지난번에 홍콩인가요? 싱가포르인가요? 예, 거기 가서도 이야기 잘못했다가 부메랑 맞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결코 일본한테 유리한 전쟁이 아니다, 이길 전쟁이 아니다, 이런 한편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 일본도 불가피하게 피해를 지금 뭐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감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데, 근데 그런 피해보다는 정적으로 또 다른 거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계산이 다 끝나서 지금 이제 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플러스 요인이 뭐냐면은 아까 네. 이제 잠깐 소개했지만은 보통 국가, 그러니까 일반 국가화를 해서 위한 그 헌법 개정을 해서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이제 가겠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예. 그게 미국의 우리 저 동남아의 어떤 안보 이런 체제하고 좀 연동이 다 사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좀 처지가 좀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국면에서 조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좀 퇴로 없는 이런 강한 발언, 저는 좋다 이거예요. 조국 이제 지금 이제 전인이 됐죠. 민정수석이 뭐 그렇게 발언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퇴로 없는 발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과연 어떤 이득이 있는지 조금 여지는 좀 남겨놓고 네. 외교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걸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뭐랄까 좀 아까 말씀드린 퇴로 없는 전쟁으로 가는 것이 과연 네.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일본의 계산 속에서는 이 정도 하면은 한국이 꼬리를 내릴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일본 스스로도 당황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지금 예. 너무 좀 그 네. 너무 국수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는 아니 일본 언론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예, 예. 지금 예.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싸움은 벌어졌어요. 예? 총 없는 전쟁은 벌어졌어요. 예.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냐가 문제예요, 사실. 아니 어떻게. 돌멩이를 갖다가라도 이기야죠. 일단 이기하는데 이기는 방법이 좀 더 스무스하고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예.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취약한 여러 기초 소재들 부분, 그다음에 기계의 정밀한 기계 부분들이 좀 일본한테 조금 우리가 기반이 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의원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나서서, 의원들은 말 그대로 국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서서 우리 대일 압박, 극일하기 위해서 좀 민의를 좀 모아주고 같이 좀 분담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때는 여야가 구분이 없어요. 지금 피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일본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옆에서 총 쏘고 뒤에서 총 쏘는 게 더 무섭지. 네. 앞에 있는 일본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힘을 합쳐서 의기투합해서 네. 일본과의 경제 전쟁 꼭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세계 경제 네트워크를 얘기를 해보면요. 예.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식당 주인한테 야, 당신 왜 야채 같은 거 사와 직접 만들지? 응? 소스 같은 거 사좀 직접 만들어. 식칼도 네가 직접 만들었어야지 왜 그걸 딴 데서 사와?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맞죠? 그렇죠. 그렇죠. 각종 소재나 어떤 기계 부품 같은 거, 이거 삼성전자 직접 왜 만들고 직접 만들고 그러지 못해? 이거는 그 경제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네. 그죠? 예. 내가 제일 잘하는, 다 소싱해서 제조하는 거, 제일 잘하는 그 자기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게 지금 살아남는 방법인가, 그죠? 그죠? 예, 예. 그럼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만 모아가지고 나는 제품을 만들어야 나는 생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여태 왜 소재 부품이나 소재나 부품 그런 걸 왜 우리나라가 직접 안 만들고 그랬느냐? 에칭가스 같은 거 우리 대한민국이 뭐 개발하고 만들고 그래도 예. 시장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 만든 거지. 경제 논리로 봐야 된다. 예. 그런 걸로 봐야지. 예, 그 지금 예. 우리가 전 소재랄지 부품을 다 국산하자. 거기다 세금 때려받고 뭐 하자. 예. 이거는 진짜 무리한 전략이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 지나가지만은 이런 사건 그 단초가 생긴 이후에 일본이 이런 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 8개월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정부는 뭐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난 정부의 그 이중적인 가치관이 참 문제인데 예. 그러면 북한한테는 대화하자. 김정은이 팅팅거리고 뭐 온갖 노역적인 발언에도 계속 대화하자. 그 이제 야당이 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예. 근데 이거 뭐야?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8개월 동안 뭐 했어요? 온갖 물밑 대화하고 예. 이 피해 상황을 알 테니까 예, 예. 전쟁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갖 물밑 대화하고 온갖 네트워크동이하고 뭐 해야 되는데 예. 안 하고 그냥 전쟁 덜컥 일으키네. 경제 전쟁 일으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반일 감정 막 불러 일으키는 게 예. 물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승리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시민들이랑 지금 기업인들은 어떤 기업인들 지금 피 흘려요. 이 사람들 분명히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2% 예상했는데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예. 1%대로 떨어질 겁니다. 이 잠재 성장 다 까먹어요. 아마, 성장 모멘텀을 그냥 죽여버리는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까 사회자님 일본도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보죠. 100배, 1000배는 대한민국이 더 손해입니다. 큰 손해다. 예. 더 큰 손해죠. 왜 그런 식으로 이중 가치관을 갖고 대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네. 이렇게 반일 감정 일으키고 막 이러는 게 총선에 도움이 유리하다. 예. 아니 기업인은 피 흘리고 경제는 망가지는데 그거는 뭐 외교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예. 총선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 반성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뭐 당내의 그 싱크탱크에서 네. 내부적으로 그냥 여러 변수 이제 중에 하나로? 하나 중에 한 줄 든 걸 가지고 그냥 발췌해가지고 엄청나게 침소봉대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우리보다 아주 적게 데미지를 입는 거, 좀 이렇게 상처를 입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는 객관적으로 낫기 때문에. 예. 그러나 화초 속에 비닐하우스 속의 화초가 잠깐 온도 차가 있으면 바로 얼든지 바로 죽습니다. 일본은 현재 그렇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많이 견뎌왔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 좋은 시절 다 하면서 그냥 세계 경제를 주물르고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극렬하게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이것저것 최대한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우리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장점이 일본보다 나은 장점이 많아요. 예. 그거를 세게 밀어붙인다면은 예. 일본은 약간 조그마한 스크래치에도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할 겁니다 아마. 이건 말씀 맞아요. 그 일본 손해 가장 큰 게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국제적인 여론은 아마 일본 이제 못 당할 겁니다. 네. 이건 굉장히 세계 경제의 근간을 깨트리는 그렇죠. 자무역주의 그걸 깨트리는 끔찍한 일을 한 거거든요. 일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수출 못하면 반도체에 관련된 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일본도. 예.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일본도 손해 보니까 우리 손해 봐도 괜찮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 뭘로 맞아요. 그 맞고 중요한 거는 예. 어쨌든 지금 판은 벌어졌잖아요. 아니 뭐 민주연구원 벌어졌으니까. 보고서 얘기는 쓱 그냥 지나가시네요. 그냥 그걸 뭐,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데 민주연구원에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거 당연히 그 정도 이야기 한 줄 정도는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크게 그걸 전략과 앞으로 총선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일본과의 어떻게 협상과 어떤 미국을 통한 지렛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또 우리 아까 남 위원장님께서 80%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너무 거기다가 매몰하지 마시고 힘을 합칩시다. 저는 예반데 한 뭐 줄이 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 줄이 아니라 쓱 줄인데. 근데 그게 기본 전략이에요. 예? 그 기본 전략이니까 참. 근데 그 기본 전략하에 모두가 지금 한 것 같아. 예. 저뭐 되돌아보면 죽창가를 부르자, 뭐 의병 운동을 하자, 예. 그 반일 감정 막 그 촉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아. 그 전략대로. 근데 하는 것 제가 같아. 볼 때는 뭐 정당,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이렇게 뭐 부추긴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이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작성됐다라는 거는 참 문제다. 그렇게 대통령의 보여지는 거죠. 핵심 측근 복심이라고 불리는 예. 분이 원장으로 있는 예. 그런 때가 연구소에서 어느 나온 때인데. 거기 예. 때문에 예. 잘못됐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순수성이 좀 의심이 되는 그리고 거죠. 이제 좀 전에 말씀 중에 하나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입장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서로 간의 입장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 꼬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배상 보상 문제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서로의 입장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혔기 때문에 협상을 해도 될 수가 있고 서로 딜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일본에서 지금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요.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면 우리가 길바닥에 있는 돌이라도 주워서 같이 내던지고 해야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옆에서 예. 총 쏘고 뒤에서 찌르지 말고 예. 힘 합쳐서 좀 해주지 말고. 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그 남충희 위원장님 현직이 바른미래당 충구 지역위원장이시니까 이 이야기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총선 출마하십니까? 예.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4월 달이니까요. 예, 뭐, 대전에 예. 그 네. 헌신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예. 그냥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찬바람이 불 때 적절한 기회에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바른미래당 자체가 지금 여러 예. 지역 그러니까 집안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예.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뭐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라든가 방향성이 좀 없지 않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네네. 가까우시잖아요. 안 가깝나요? 예. 뭐 우리 내부에서 항상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예.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그게 이제 내분의 또 요인이 되고 그러는데 예.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또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좀 정리가 좀 필요한데 이게 내년 총선에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큰 구도가 좀 바뀔 것이냐 이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초록은 동색이네 확실히. 저는 우리 남 위원장님께서 우리 민주당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했더니 갑자기 공격하고 싶어지네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무부 나는 시장 한국주의자입니다.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사석에서는 남 위원장님을 정무부 시장으로 경제 파트로 해서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네.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네.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대전 시장을 출마를 했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니 뭐 박영순 시장- 뭐 부시장은 뭐 안 했나요? 거기 경선까지 세게 붙어.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예.
아니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수석 대변인이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아니, 수석 한때- 대변인 오셨어요? 한때 한솥밥을 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임했어, 우임. 위임했습니까? 우임했습니까? 위임했어요? 자, 한때 그러면- 우리 당의 저 위원장으로서 한솥밥을 좀 먹은 때가 있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그 부단체장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시장의 철학과 가치관, 안목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년 총선은 아직 장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말씀하시겠다. 아니, 너무 나약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서 아니, 출마해야죠. 건강 사람이면. 예, 출마한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당연히 출마하셔야죠. 바른미래당 후보로 당연히 출마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니, 아니, 야당포 갈리게. 아니 민주당 오셔요. 오늘 민주당 오셔가지고 제가 권리당원 좀 어떻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게 예. 아니 당연히 정치인이고 지금 공당 말씀하신 공당의 한 지역의 위원장님이신데 네. 당연히 출마하셔야죠. 글쎄, 그래야죠. 근데 뭐 찬바람이 불면 그거야 결정하겠다. 뭐 민주당 생각이고요. 아니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수석 대변인의 그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조종? 출마의 뜻은 이제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언제 의사를 이제 뭐 구체적으로 밝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우리 다시 저 그 민주연구원 그 저 보고서 얘기 다시 합시다. 뭐 예. 아니 어떻게 그 국민들이 있는데 총선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예. 그게- 속마음을 들킨 거죠, 네. 한마디로. 전체 모든 변수 중에 한 부분 한 줄 조금 들어가는데 아, 그걸 딱 색줄이니까, 맞춰야 색줄이니까. 색줄. 예. 뭐안 봤으니 저는 할 말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 우리가 책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라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면서 정치 영역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뜻 한마음 모아야 됩니다. 예, 이것들이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한 세 분 감사드리면서 정치 쇼핑몰 막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재밌어요. 양양은 우리 김동석 박사가 잘 알면 내가 안 왔어. 거의 뭐 정치 공동체.